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2014년 들어와서 미국 안보의 책임자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계속해서 기후 변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기후 변화는 대량 살상 무기라면서 미국은 외교 국방 전략을 다시 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발등의 불이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기후변화가 지구전쟁을 가져오고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변화가 이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지금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식이 나오게 된 걸까요? 기후학자들이 지금 정말 심각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지금과 같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무려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제는 1500만 전 마이오세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 세계 기온은 지금보다 거의 6도 정도 더 높았고요. 이제 바닷물은 산성을 띠고 있었고요. 극지방에 쌓인 얼음이 다 사라졌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거의 40m 이상 더 높았습니다. 워터월드, 영화 워터월드 같은 그런 네. 세상이었는데요. 과거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했을 때 지구가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젠 우리 세대에 다시 파국적인 상황이 다가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가장 높았던 데와 이제는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비슷한 정도로 증가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기후 변화를 또 중요한 안보 이슈로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16명의 그 태역 장군 및 제독으로 구성된 해군 분석센터죠. 세계전 아주 유명한 싱크탱크인데 이 군사자문위원회가 2014년 5월 발표를 했어요. 기후변화와 가속화하는 국가안보위원 보고서인데요. 홍수와 길어지는 가뭄, 해수면 상승과 이로 인한 거주지 파괴, 또 식량 부족의 세계적 불안정과 갈등의 촉매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보고서는 냉전 시대에 이제 소련에 대한 봉쇄 핵 위협 그런 어떤 제어에서 범지구적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수십 년간 직면했던 그 어떤 도전보다도 기후변화는 이제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네. 기후변화는 미국의 외교 국방 정책에도 아주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국방부 관리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액션 플랜이죠. 행동 계획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시급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제는 9.11 테러보다는 기후변화가 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를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미국에게 있어서 아시아는 아주 중요한 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해가 걸린 지역으로 간주되죠. 네. 그런데 아시아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계 20개 대도시 중 15곳이 아시아에 있고요. 그 대부분의 해안가나 또 강하구 삼각주에 그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시아 전체 인구 중 40%가량 16억 명이 해안에서 72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해수면 상승에 의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또 두 번째는 빈발하게 발생하는 강력한 폭풍우나 그로 인한 홍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죠. 특히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동부 인도 지역,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저지대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2013년이죠. 작년 11월 필리핀 해안을 초토화시켰던 태풍 하이에는 기후 변화가 가져올 강화한 재앙을 좀 미리 보여줬다고도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이들이 예측하는 지역에 생뚱맞게 또 싱가포르가 들어있어요. 네. 정치적인 안정 또 경제적인 성공 모델인 싱가포르조차도 심각한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국토가 해안 저지대라는 점, 폭풍과 강수에 취약하다는 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따라서 싱가포르의 기후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충격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북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요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싱가포르도 지금 기후 변화에서 피해갈 수 없다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말고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아가 직면한 또 다른 위험은 참 큰 어려움인데 물 부족입니다. 네.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인도, 차이나 등은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한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주요 식수원이죠.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티베트 고원의 빙하가 이제 녹기 시작을 했고요. 네. 대개 2050년 이전 정도면은 거의 빙하가 다 녹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시아 지역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미국의 미래 예측 보고서를 보니까 말이죠. 최초의 핵전쟁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뭐냐? 바로 물 문제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시아의 빈곤한 국가인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의 경우 이미 기상재해를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이나 인도 등도 이렇게 기상이변에 노출될 것 같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아시아는 다소 미래적인 반면 아프리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 그래도 아시아도 저개발 국가들은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미래지만 아프리카는 지금 현재 닥치고 이미, 있거든요. 미국이 이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는 지역이 아프리카 대륙이죠. 벌써 많은 나라가 기근 또 종족 간 분쟁 내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수단이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소말리아라든가 앙골라, 나이지리아, 카메룬, 서부 사하라 지역 등이 대표적이죠.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인종 학살이라든가 테러, 종족 갈등, 또 정정 불안, 또 혼란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은 물 부족, 농경지 급감 등 이게 기후변화에서 초래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네. 기후변화가 안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된 수단의 다르푸르 대학살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감소가 실제로 방아쇠가 되었거든요. 2012년 이후 말리에서 과격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발흥하는 것도 가뭄으로 인한 사하라 사막의 확대, 또 이로 인한 농경지 부족,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되던 제스민 혁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만큼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희생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후변화 이슈는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위협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이제 기후변화 적용 로드맵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는 기후변화는 전염병과 테러 등 현재 미국이 직면한 수많은 도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다층적인 위협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미래의 위협 요인 가운데 가장 기후변화가 크다라면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극한 기온 발생 등은 지구촌의 불안정성과 기아, 기난, 또 가난,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식량 부족, 물 부족, 전염병 확산, 난민과 자원을 둘러싼 분쟁, 자연재해에 따른 파괴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척 헤이글 미국 방장관이 밝힌 것처럼 기후변화는 정말 이런 물 부족이나 해수면 상승만이 아닌 또 식량 부족도 가져오거든요. 네. 이런 기후변화로 식량은 감산되는데 지구 인구는 급격히 현재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외에도 에볼라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 등 변종 바이러스의 급증도 국제 정세를 상당히 어둡게 전망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저개발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이미 국가적인 재앙으로 다가섰고 조만간에 우리에게도 닥칠 일입니다.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도 기후변화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